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가 상을 받고 책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뻔한 레퍼토리 아닌가요? 잘 될 줄 알았어. 너는 이쪽으로 재능이 있었구나. 회사 그만두기 정말 잘했다.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보는 나만 계속 바뀌는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였어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힘들 때도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줬을 것이고 내가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해했을 때도 그거를 띄워주기보다 그 거품을 걷어줬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이룬 성취만 바라보지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별로 신경 쓰지 말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봐주는 거는 내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그 순간의 모습일 뿐인 거지 내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 멋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그 다른 사람의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에 자신을 우겨넣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항상 말씀드려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가서도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좋다는 직업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자제분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뭐 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혼자 중얼중얼거린 지는 벌써 1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고민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되는 대로 답 드릴게요. 절대로 정답은 말씀 안 드려요.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분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거나 좋아요. 뭐 일산에 맛있는 집 있네 이런 것도 좋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 회사요? 아마 학생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일 거예요. 뭐 안 가르쳐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모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외주업체에서. 그 중간에 광고기획사에서.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아시냐. 완전 만화가 김우통 씨 아닌가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온 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나를 알아요. 저를. 그 회사에서 제가 퇴사하고 나온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아닌 줄 알고 접촉을 했다가 외주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외주 진행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작가님 돈만 드릴 테니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서칭을 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 돈만 받고 말았어요. 근데 요번에 또 무슨 모델을 하겠냐고 해서 일단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모르는 걸 거니까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올려보시고 된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내가 된다고 하면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무서운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지는 말은 안 해요. 네? 힘이요? 점점 저요?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었어요. 그냥 엑셀하고 PPT 만들고 술 먹고 그냥 그런 굉장히 소모적인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실망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라고 하고 실제로 제가 동기들 중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고 정말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회사다 보니까 좋은 회사라는 게 이익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 2위부터 10위를 다 합쳐놔도 마켓 쉐어가 안 되니까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돈을 번다고 했는데 핸드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고이니까 썩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돈을 잘 버니까 이 안에서 이상한 부조리들만 늘어나요. 괜히 회사에 돈이 많으니까 매일 일같이 법인카드로 내근직들끼리 매일 회식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영업비로 쓰라고 주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 매일 그냥 내근직들끼리 점심부터 참치 먹고 저녁에 한우 먹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우랑 참치를 회사 다닐 때 정말 지겨워서 안 먹었어요. 지겨워서. 야, 또 소고기야? 나 그냥 라면 먹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은 배부른 소리지. 지금은 누가 참 한우 사준다는 차 끌고 갈 텐데. 근데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좋다기보다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이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사손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한 이득이라고 사손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것만 안 해도 제품의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건데 연말이 되면 남은 부서 영업비를 써야 되니까 그때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게 먹어요. 정말 비싸게 먹어요. 저는 무슨 100g에 그렇게 비싼 고기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근직이었어요. 근데 정말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일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만뒀죠. 네.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실 때 네. 앞에 제가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거나 또는 네. 이미 알고 있었던 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신 건지.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차라리 이 얘기를 오늘 앞에서부터 1시간 했으면 훨씬 알찬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괜히 뜬금없는 딴소리 하느라고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아마 마무리되는 얘기로다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회사원을 그만두고 만화가가 됐다고 하면 만화 그리는 거 원래 좋아하셨습니까? 내지는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싶었습니까?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게 실제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에 했던 일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있는 도서관도 우리 아람들이 이선화 선생님께서 가겠냐고 했을 때 여기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되게 걱정하셨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한 이유가 저는 작은 도서관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불러주시면 다 가요. 돈이 중요한 게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처음에 도서관이었었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DJ였어요. DJ 하려고 했어요. DJ 하려고 했는데 막 홍대 클럽에서 DJ 하는 빡빡이 형한테 막 배우기도 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담배를 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아, 네. 너네 집에 돈 많아? 왜요? 네. 이거 돈 안 돼. 우리 아빠 버스기사 사장님이야. 그러더라고. 왜 우리 집 남양주에 100평짜리 있어. 나는 그냥 이따가 물려받으면 돼. 나는 그런데 너 걱정돼서 그래. 아니 왜요? 형 DJ 하면 좋잖아. 야, 다른 애들은 20대니까 1, 2년 하다 말겠지. 너는 30 중반이잖아. 형이 저를 걱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건 로스쿨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앞서 꾸준히 잘하는 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로스쿨을 해볼까? 근데 그러던 와중에 만화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화를 그려보시겠느냐. 저는 만화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돈은 주나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돈 얼마 주나요? 물어봤어요. 얼마 준대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주시나요? 6개월 주겠대요. 6개월 동안 하늘이 무너져도 주는 거냐? 계약서 쓰는 거냐? 쓰겠대요. 알겠다. 그때가 제안을 받았을 때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그랬는데
계산해보니까 8월쯤이었으니까 8, 9, 10, 11, 12, 1까지 돈 모으면 로스쿨 2월달에 합격 발표 나면 3월에 등록금 낼 수 있겠네. 한 학기 낼 수 있겠네. 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혀 만화가로서의 마음가짐이라거나 마음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 같은 거는 요만큼도 없었고요. 오로지 돈 보고 시작을 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낮게 취급될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숭고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외국 같은 경우에서 외국에서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렇게 거창한 예술가가 돼야겠다라는 숭고한 사명 같은 거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약간 그런 신화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오로지 외길 인생, 자나깨나 만화가 외길 인생, 영화 감독 외길 인생.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조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7살 때부터 혼자 막 밥을 굶는 와중에도 물을 찍어 땅바닥에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가로서의 꿈을 꿈꿨다.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을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만화를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것도 문제거니와 20살, 21살, 23살, 30살에 가서 만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안감밖에 안 줘요. 나는 이 나이에 전공도 안 했는데 배운 게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저 정말 많이 들은 소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33세 만화를 그릴 때 비아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비아냥을. 제 만화를 보시면 처음에, 지금은 수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말풍선이 없었어요. 말풍선이 없이 큰 따옴표로 대사가 돼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풍선을 못 그렸어요. 이렇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재는 내일 연재가 올라와야 되는데 말풍선을 못 그리니까 어떡해요. 큰 따옴표로다가 그냥 했어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또 좋게 봐주세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하시는데 만화가들은 또 막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저건 만화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디서 불러 들어와가지고 만화를 그린다고 하냐고. 근데 이 소리를 저도 실제로도 들어봤고, 왜냐면 저는 얼굴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죠? 만화영상진흥원 근처에 커피 마시다 보면 들려요. 김버터 재수없다고 뭐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불러 들어와